자, 총정리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출력문 배웠었죠. 콘솔 로그 해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출력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이 콘솔이라는 창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그때 기록을 남기려면 반드시 콘솔 로그를 써야 된다. 그리고 약간 번외로 콘솔 점 클리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로그를 지우는 역할을 한다. 보면은 다 함수의 형태죠. 함수입니다. 함수. 로그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인자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인자 값이 없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변수 했습니다. 변수. 변수는 바 있고 그 다음 let 있고요. const 있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재선언, 재할당, 가능. let은 재선언 안되고요. 그 다음 재할당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좀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 const는 재선언 안되고요. 재할당 안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수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const로 변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배운 거 조건문 있었습니다. 조건문. 자, if였었죠? 만약에 age가 10일 때 if age 해서 얘가 19살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야 되죠? 미성년.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이걸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10이고 얘는 19고 10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미성년이, 그 다음 또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성년. 조건을 이렇게 달 수 있고요. if 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얘랑 얘는 다른 별개의 조건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네를 이어주려면은 else i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둘 중 무조건 하나만 참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참일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위에서 참이 나왔다. 그러면 밑에는 이제 절대 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참이 나온 순간 그 즉시 끝나버려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조건은 안 달 수도 있죠. 얘 아니면 얘. 여러분이 아무리 else if를 많이 단다고 해도 이거는 조건을 무조건 보기 때문에 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 무조건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땐 조건이 없는 else를 달면 된다. 그래서 조건문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 반복문 했었죠. 반복문 i는 1부터 시작해서 while i가 10까지 갈 때 동안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건 요겁니다. 자, 콘솔 로그 i 하면은 몇부터 몇까지 출력이 이제 1부터 10까지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 i가 1일 때 참이죠. 그리고 i 값 출력하고 다음 플러스 1 해줍니다. 그리고 안 끝나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i가 2일 때 참이니까 또 2 출력하고 i는 3 되고 요런 식으로 몇 가지? 10까지. 그래서 반복문을 쓸 땐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작값, 끝값, 조건부가 꼭 죄송해요. 보폭이 꼭 있어야 된다. 특히 보폭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이거를 꼭 주의해서 잘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반복문 했었고요. 또 다른 거 이거랑 똑같이 반복하는 애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포문입니다. 포문은 조금 더 쓰기 쉬운 이유가 이 조건부 안쪽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시작값, 끝값, 보폭.
그래서 포라고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서 떼온 거를 다 안에다 붙여 넣으면 되는데 이제 보폭에 있던 세미콜론만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출력을 해보면 1부터 10까지 나오고 맨 처음에 i가 1일 때 자 참이죠. 출력하고요. 그 다음 1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i가 2일 때 또 참이니까 또 출력하고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는 이 소괄호 안쪽에 시작, 그 다음 끝, 보폭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반복문 배웠었고요. 그 다음 넘어간 게 함수입니다. 자, 꽤 많은데 뭐 다중 와일문 같은 것도 그냥 와일문에 와일문 반복한 거고 포문 안에 포문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함수. 함수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a에다가 펑션. 자, 요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펑션 b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출할 때는 똑같이 함수 이름을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함수를 쓸 때 주의점은 뭐냐면 꼭 반드시 만들었으면 써야 된다는 거. 그냥 만들기만 하면은 그냥 갖다 놓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쓰고. 그러니까 쓸 것 같으면 무조건 호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함수에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죠. 매개 변수, return. 자, 매개 변수는 뭐다? 어떤 값을 안쪽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썼던 거는 뭐 i는 1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받아오겠다. 뭐 예를 들면은 구구단을 한다고 쳤을 때 단값을 이렇게 받아와요. 나는 8단을 8단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요, 얘를 이렇게 밖에서 받아옵니다. 아니면 뭐 n단이라고 해도 되겠죠. n단. 그리고 여기는 단 2라고 쓰면은 자, i는 1부터 i가 어디까지? 이제 보통 9까지 가니까 이제 9라고 쓰고 i 뿔뿔. 자, 콘솔 로그 이제 단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i 플러스는 플러스 단 곱하기 i.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출력이 8 곱하기 1은 8부터 시작해서 8 곱하기 9는 8, 9, 72.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도 쓸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 변수까지 맞췄었죠.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냥 안쪽에서 말고 바깥쪽에서 받아오고 싶을 때, 그리고 이때 넘겨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 한다. 받는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뭐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역 변수에서는 딱 이 안쪽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지역 변수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선언이 되는 그런 큰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리턴은 그런 거였죠. 이제 요거는 매개 변수였었고요. 리턴 보면은 리턴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펑션 플러스를 만들어요. 이제 num1 num2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rs에 플러스 해서 10, 20 넘겨줘요. 콘솔 로그
이제 rs 출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다가 콘솔 로그 num1 플러스 num2 자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우선 플러스라는 함수 만들죠. 그리고 안쪽 보면은 그냥 출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를 rs에 넣겠대요. 자 rs를 세팅할 때 이제 함수 호출을 한번 하죠.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10이랑 22라는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 한번 하죠. 10 더하기 20 하니까 30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왔을 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냥 출력만 됐을 뿐. 여기다 뭐 콘솔을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출력만 되고 뭐가 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rs를 출력을 해봤을 때 undefined가 뜹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rs 10 더하기 20 자 요때 rs 출력하면은 이게 연산이 돼서 30이라는 값이 남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연산행인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남기고 싶을 때 return을 쓰면 된다. return은 말 그대로 반환값이에요. 반환값. 남기고 싶은 값. 나중에 이 함수가 끝났을 때 여기 남았으면 좋겠는 값. 그거를 제대로 써주려면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함수 이름이랑 맞는 기능일 테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이 리턴 값만 자세히 보면 됩니다. 뭘 하고 있는지 리턴에서. 근데 보니까 num1 더하기 num2 하고 있죠. 근데 num1은 아까 보면 10 넘어왔고 num2는 20 넘어왔으니까 10 더하기 20. 그러면 또 이게 얘처럼 10 더하기 20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 이미 연산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10 더하기 2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10 더하기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 더하기 20이 끝난 연산 결과가 들어가는 것처럼 얘가 끝난 자리에도 30이라는 값만 남아서 rs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리턴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배열 배웠었죠? 자 뭐 ages ag 보통 우리가 배열에는 값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변수에는 값을 무조건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배열인데 배열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중에 이제 변수명을 쓸 때 이렇게 단수 복수 차이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ges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진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배열이라는 묶음이죠. 그냥 폴더 정도로 생각하세요. 10, 20, 뭐 30을 넣는다 쳤을 때 얘네들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건 마치 RC카랑 똑같다. RC카도 우리가 손으로 직접 움직이지 않고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RC카 하나 생긴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RC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 RC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만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컨만. 그리고 그 리모컨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뭐 움직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10을 넣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저기 써있는 0 있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배열을 호텔이라 생각하세요. 호텔에는 총 3개의 방이 있습니다. 객실 번호는 0번,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0번에다가 10 넣고요. 그다음 1번에다가 20, 2번에다가 30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다시 보면은 0번째 객실에 10번 손님,
1번째 객실에 20번 손님, 2번째 객실에 30번 손님. 그리고 에이지스에는 이 손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지스가 관리하는 건 뭐다? 이 손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카드키 같은 게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5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에이지스 안에 이 숫자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아, 이렇게 하면 에이지스에 10, 20, 30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하려면은 배열 문법을 써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방 번호 있죠. 실제로 우리가 방 번호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문 용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방 번호. 이 번호를 우리가 인덱스 번호라고 불러요. 인덱스 번호.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에이지스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수를 통해서 넣는 거. 푸시 10, 20, 30 요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방 번호를 직접 지정을 해서 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난 방 번호 상관없이 알아서 차곡차곡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푸시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것도 번외로 on shift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뭐다? 새치기입니다. 새치기. 그래서 보통 이제 0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푸시하면은 10, 20, 30, 1,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언시프트를 한 순간 얘가 새치기를 하면서 50이 가장 앞으로 들어가고 0번 인덱스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씩 밀려나가는 거죠. 10, 자, 20,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면은 인덱스는 이렇게 이제 배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배열이 이렇게 생겼다. 이 중간중간 한번 콘솔 넣어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총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뭐 꽤 많죠? 자, 자바스크립트 이 기반을 여러분이 잘 다져 놓으셔야지 jQuery를 들어갔을 때도 문제없이 잘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습은 무조건 해주세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많이 어렵죠. 진짜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강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복습을 꾸준히 잘 해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정리 마치겠습니다.